대리 때까지가 가장 실무를 많이 할 때인데 와서 보니까 실무를 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효태입니다. 회사에는 직급 체계라는 게 있죠. 건강한 회사를 보게 되면 직급에 따른 인원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밑에서부터 사원, 주임 대리, 과차장, 부장, 그 다음에 임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근데 또 몇몇 중소기업을 보게 되면 역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원이 가장 적고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라는 얘기인데, 딱 들어보셔도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거꾸로 된 구조가 됐을까요? 이유는 일단 간단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계속 튀어나가기 때문이에요. 계속 도망을 가기 때문이지. 그럼 이런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왜 자꾸 도망을 가게 될까? 왜 버티지를 못하는 걸까요? 인사평가를 하고 이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근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점은 정말 아주 크게 역량 미달이 아닌 이상 연차에 따라서 웬만하면 다 승진이 되는 그런 회사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쉬엄쉬엄 일을 해도 잘릴 걱정이 없고 연차가 쌓이면 자연히 승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역량이 개발이 안 되죠.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사람이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위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젊은 직원이 와 있다 보니까 일단 윗사람들이 너무 많고 뭔가 배울 만한 상사가 딱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또 실무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사원하고 주임 대리일 때가 실무를 가장 많이 할 때예요. 물론 과장, 차장일 때도 실무를 하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관리의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무의 이제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 때까지가 가장 실무를 많이 할 때인데 와서 보니까 실무를 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사원도 몇 명 안 되고 주임 대리가 너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직원들이 이런 회사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뾰족해지는 거야.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와중에도 이 회사의 상급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아주 급급하기 때문에 뭔가 서로 칼을 댄다거나 이럴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이제 신입이나 경력 2, 3년 차 그 정도 경력의 이제 직원들을 대규모 충원을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일종의 이제 모래시계 형태. 모래시계 형태, 호리병 형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상당히 얇고 위아래만 굉장히 넓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면 윗사람은 이만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랫사람만 이제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끌어줄 만한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들, 이거는 그대로 고정인 상태에서 밑에 직원까지 늘리는 꼴이 났기 때문에 회사의 이윤을 남기는데 훨씬 더 불리한 구조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 회사의 장점도 있어요. 이런 회사는 일단 잘릴 걱정이 없잖아. 진짜 내가 회사에 돈을 갖고 튀던가 아니면 회사에 불을 지르던가 이렇게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잘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 과차장급 정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꼭 참고 내가 존버해서 버틸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정도 직급이 됐을 때 나도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적폐가 돼서 좀 회사를 편안하게 좀 루팡질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좀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장점은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 외의 장점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해당 직무에 일단 충실한 게 당연히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겠지만, 회사의 어떤 인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의 매출액 대비해서 우리 회사의 인건비가 어떻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장효태였습니다.